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 회로 이론 직류 회로 1에 오늘 이제 마지막 이론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4.6이죠. 4.6장에 저희가 전원 모델링과 저항 측정에 대한 거 할 건데 이제 이때까지 4장에서 배웠던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응용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원 모델링을 실제로 독립 전압원하고 독립 전류원이 실제 저항이 이제 내부 저항이 제로나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전원 모델링 할 때는 이 내부 저항하고 부하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저항 측정을 할 때 우리가 다른 방법 휘스턴 브릿지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전원 모델링하고 저항 측정하는 방법, 이제 휘스턴 브릿지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인데 우리가 이때 이제 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속 전원이 아니고 독립 전원 얘기하는 거죠. 독립전원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독립전원이라니까 우리가 독립전압원하고 독립전류원 두 개가 있겠죠. 그렇죠? 독립전압원하고 독립전류원 이거 두 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독립전류원 얘기하는 거고, 원래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독립전압원은 우리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뭐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렇죠? 위에서 뭐 전류가 어떻게 흐르든지 간에 일정한 전압을 이렇게 유지한다 그렇죠. 그래서 저항이 내부 저항이 우리가 dVdI니까 그렇죠. 기울기가 제로니까 그렇죠. 내부 저항이 제로가 됐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됐었죠. 얘가 지금 얘 V고 그렇죠. 이제 주변에 어떤 전압이 어떻든 상관없이 동일한 전류를 내는 이런 그래프니까 그렇죠. 기울기가 얼마냐 하면은 dVdI가 무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한대가 됐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적인 독립전압원은 내부 저항이 제로고 독립전류원은 무한대가 됐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독립전압원부터 보면은 원래는 이렇습니다. 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이게 부하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요. 내부 저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VS가 다 이렇게 걸렸죠. 그렇죠. 근데 실제 이제 이상적인 경우고 그렇죠. 저긴 독립전류원이고 저 독립전압원이죠. 독립전압원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실제는 우리가 이게 이제 RS가 제로가 돼서 그렇죠. 실제는 우리가 RS가 제로가 아니죠. 그렇죠.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VS가 있고 이거 내부 저항 RS가 있어요. 그렇죠. 제로가 아닌 실제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V라고 하면은 V는 우리가 RS 더하기 RL분의 RL의 VS가 돼서 VS보다 작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경우에는 내부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부하에 VS가 걸리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RS가 원래 0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제 VS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부하를 달면 우리가 VS가 여기 부하 저항이 작아지죠. VS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부하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실제 경우에서 이제 부하가 크면 클수록 이 걸리는 부하 전압이 작아지는 현상을 부하 효과라고 그래요. 그럼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이상적인 독립전류원은 이게 제로입니다. 제로. 이거죠. 이건데 이상적인 독립전압원은 제로인데 이제 0이 아니고 이게 존재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걸리는 단자 전압이 VS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부하 영향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다 걸리려고 하려면 오픈을 시켜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경우에 RS가 제로가 아닌 경우에 이제 부하를 달게 되면은 이제 전압이 항상 감소하게 되는데 얘를 부하 영향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최대 전략을 그럼 우리가 이 R을 그렇죠. 어차피 이제 부하도 이제 오픈이 안 되니까 이렇게
다 달렸다고 보면은 0이 아니고, 그럼 이제 최대 전력을 전달하는 그 저항은 어떻게 되냐? 저항은 RS와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아래를 조정을 해가지고 단자 전압이 전압원이 있고 절반이 되게 한 RS가 RL이 되게 되는 이걸 찾아야지 우리가 여기 RL의 최대 전략이 전달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렇죠? 독립전류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독립전류원도 원래 무한대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그 기울기가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되고 얘도 원래 이상적인 경우 이거죠, 그렇죠? IS고 그렇죠? 얘는 병렬로 연결이 돼서 원래 무한대니까 끊어졌어요, 원래는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IS가 다 흐릅니다, 그렇죠? 이게 이상적인 경우에 RP가 무한대 되겠죠.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전류원이 있고 실제는 RSP가 무한대가 아니죠, 그렇죠?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얘가 IS 이렇게 있고 얘가 RP가 있어요. 존재해요. 무한대가 아니니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RL이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 IS가 가서 이쪽으로 다 흐르는 게 아니고 나누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아진다. I라고 하면 I는 우리가 RP 더하기 RS분의 RP에 IS 이렇게 되는데 얘가 IS보다 작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경우에는 이제 실제 흐르는 전류는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전류가 다 흐르게 하려면은 우리가 위에서는 오픈 시켰지만 밑에서는 쇼트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경우에 우리가 RP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쇼트 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흐르는 게 IS가 되죠, 그렇죠? 부하를 달면은 IS가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부하 영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전압보다 비슷한 건데 얘는 전류를 가지고 이제 부하 영향을 측정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상적인 독립 전류원이 오탄의 그 전류원은 병렬 내부 저항이 이제 무한대인데,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이 무한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부하정이 달리면 달릴수록 달려서 이제 크기가 클수록 단자 전류도 감소하는데 이를 부하 영향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똑같이 최대절 전달하는 거는 우리가 아래를 조정해서 우리가 그렇죠? 이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고 위에 거하고.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예제가 풀어볼게요. 이 옴의 부하 연결식,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죠. 2옴이야 2W의 부하 연결식 전압원의 단자 전압은 12V다. 그렇죠? 전압원의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원래 이제 RS가 무한대가 되겠죠, 그렇죠? 전원 전압이 있으니까 이제 VS로 해야 될 거고, 얘가 지금 AB라고 할게요. AB라고 하고, 얘가 얼마냐 하면은 RL인데, 지금 2W입니다. 2W짜리고, 부하 전압이 12V고, 그렇죠? 그 무부하시는 부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S가 되고, 이게 뭐냐 하면은 12.4V, 그렇죠? 4V에 VS 되겠죠, 그렇죠? 이 다 걸리니까, 그렇죠? VS가 될 때, VS는 12.4V 나왔습니다, 그렇죠? VS는 우리가 12.4V고, 내부 저항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얘가 지금 12.4V죠, 그렇죠?
12V 걸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바로 구할 수 RS를 구하라고 했죠. RS는 RL분의 RS에 곱하기 12.4가 12V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니까는 우리가 얘도 지금 RL이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 와트를 가지고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와트를 가지고 구해야 되니까는 12V니까 얘 전류가 얼마입니까? 얘가 P는 IV니까 I는 V분의 P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V가 12V 그렇죠? 12V에다가 P가 지금 2W 그렇죠? 암페어 이렇게 되겠죠? 6분의 1 암페어 이렇게 되네. 그렇죠? 그러면 직렬이니까 얘도 6분의 1 암페어 흐를 거고, 지금 얘가 지금 전압이 지금 0.4V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0.4 12해서 12.4V가 되죠. KVL 이렇게 돌리면은. 그러면은 나왔네. RS는 어떻게 되냐면은 I분의 V니까 0.4에 6분의 1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2.4가 되네요. 그렇죠? 2.4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문제는 그죠? 증폭기의 개방 회로 전압. 그 증폭기의 개방 회로 전압이 9V고 그렇죠? 그래서 뭐 증폭기가 이렇게 있어요. 증폭기에 이렇게 플러스가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뭐 신호를 이제 키운다는 소리죠. 증폭기는. 이게 얼마냐면은 개방회로 할 때 이게 9V 9V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그냥 투단자로 써도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9V다. 그렇죠? 그 증폭기를 우리가 세븐 정리를 이용해서 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RS 그러니까 증폭기 회로를 우리가 세분한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증폭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B라고 할게요. 그러면 A하고 얘가 지금 A하고 B가 지금 9V니까 그렇죠? VS가 9V죠. 그렇죠? 9V고 여기다 25ohm의 확성기를 연결했다. 그렇죠? 25ohm의 확성기를 이렇게 연결했더니 확성기죠. 확성기. 그렇죠? 뭐하죠? 얘가 8V가 됐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8V가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얘는 9V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9V가 되고 9V에다가 RS 15ohm 연결하면 얼마냐 이거죠. 그렇죠? 전압이 얼마인지 구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이제 RS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RS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RS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 전류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전류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I는 R분의 V니까 20분의 8A래. 그렇죠? 그러면 5분의 2A니까 그렇죠? 2A가 되고 그리고 얘가 또 5분의 2A죠. 그렇죠? 얘 8V니까 플러스 얘 1V 걸리겠죠. 그렇죠? 아까 RS는 얼마냐 하면은 R분의 V니까 5분의 2의 1이니까 2분의 5ohm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2분의 5ohm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냐 이거예요. 그렇죠? 얼마냐 하면은 전압 분배 법칙에 따라서 저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RS 더하기 10 그렇죠? 2분의 5 얘가 지금 V는 전압 분배 법칙에 따르면은 2분의 5 더하기 10에 10분의 10에
곱하기 9V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렇죠? 9V가 되겠죠. 그렇죠? 단위는 볼트가 될 건데, 야, 지금 분자 보면 2를 곱하면은 25분의 20 곱하기 9니까 그렇죠? 5분의 4 곱하기 9죠. 그렇죠? 5분의 36이니까 7.2V가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7.2V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저항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 중에 휘스턴 브릿지라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죠. 휘스턴 브릿지 회로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검유계입니다. 검유계는 이제 전류를 검출하는 기계예요. 그렇죠? 하는 기계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알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렇죠? 얘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 전류가 제로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제로가 됐을 때 우리가 이 브릿지가 평형이 됐다 그러고, 그래 휘스턴 브릿지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출이 안 됐을 때 우리가 검출이 안 되면은 얘가 이제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 두 개의 전압이 같다는 거죠. 그렇죠? 쇼트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의 노드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노드가 얘 이제 기준으로 잡으면은 노드가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이제 0에서 VS만 크니까 VS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VA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전류가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 두 점의 전압이 같아지게 되고 하나의 노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여기 만약 여기를 I1, I2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I1, R1에다가 이 전압 강하고 이 전압 강 같죠? I2, R2 같고 그렇죠? 얘 전압 강하고 얘 전압 강 같아야지 얘 전압이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1, R1이 I2, R2가 되고 그렇죠? 이 전류가 안 흐르니까 I1이 그대로 다 흐르겠죠. 그렇죠? I2가 그대로 다 흐를 거고 그렇죠? 그럼 얘도 이제 전압 강하 같겠죠. 얘들도 그렇죠? I1, R3, I2, R4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은 R3, R1은 RL이죠. RL이라고 쓸게요. RL이면 RL분의 R2 이렇게 돼서 이 대각선 곱하면은 이렇게 곱하는 게 같다. 그죠? R1, RL하고 R2, R3 같다. 이게 뭐 피스톤 브릿지고 이제 평형이 되면서 우리가 이 R1하고 R2, R3 알고 있으니까 RL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AB가 이제 평형이 안 돼서 전류가 흐른다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이 A하고 B를 잘라 가지고 A하고 B 사이에 세븐한 서킷을 구해서 우리가 이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브릿지 회로입니다. 휘스턴 브릿지가 아니라 브릿지 회로고 이게 평형이 됐을 때 우리 휘스턴 브릿지라고 그러고요. 검육의 G가 않을 때 평형을 이루었다. 평형이고 평형의 조건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래를 알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평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AB 단자 세븐행 회로로 변경하여 해석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예제를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볼게요. 이 브릿지 회로입니다. 그렇죠? 브릿지 회로고 이 검유계의 내부장이 14ohm이랍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곱해볼게요. 60 곱하기 32 40 곱하기 20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형 아닙니다. 그렇죠? 평형이 아니니까 전류가 흐를 겁니다. 이렇게 흐르든지 이렇게 흐르든지 흐를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A 단자, B 단자로 해서 세븐엔 서킷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VTH 구해야 돼요. 그렇죠? VTH 구하려면은 얘를 오픈 시킨 다음에 오픈한 다음에 이 없는 거죠. 없는 거 떼버렸어요. 이건요. 그렇죠? 없는 상태에서 A하고 B 사이의 전압이죠. 그렇죠? A, B가 오픈이죠. 그렇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렇죠? I1, I2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와서 우리 이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끊겨 있죠. 안 흐르죠. 그럼 이 계속 흐르죠. 그렇죠? I1이고 I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제 그라운드로 잡으면은 얘가 지금 노드가 이제 16V죠. 그렇죠? 16V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VA는 어떻게 되냐면은 VA는 이렇게 되겠죠. VA 같은 경우에는 16 빼기 그렇죠? 60I1 이렇게 되고 그렇죠? 60I1이 되고 VB는 16 빼기 20I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려갔을 때 우리가 이 노드하고 이 노드 차이가 16V인데 16V가 어떻게 됩니다. 16이 40I1에다가 50I2 이렇게 되죠. 그렇죠? 끝까지 내려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I1과 I2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I1은 어떻게 되냐면은 40분의 16이 되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5분의 2A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I2는 어떻게 되냐면은 50분의 16 이렇게 되고 그렇죠. 25분의 8A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25분의 8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VA는 16 빼기 60 곱하기 I1이 5분의 2죠. 12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나요? 빼기 16 빼기 그렇죠. 16 빼기 I1 이게 지금 그대로 다 내려오니까는 100이죠. 100 I1이죠. 그렇죠. 50 I1이 아니고 40 I1이 아니고 100 I1 이렇게 되죠. 100 I1 그렇죠. I1이니까 100분의 16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25분의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60 곱하기 맞나요? 그렇죠. 밑에까지 다 내려오니까 그렇죠. 이 전압 강화 다 한 게 우리가 16V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25분의 4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5를 하면 12가 되고 5가 되겠죠. 그렇죠. 16 빼기 5분의 48 이렇게 되니까 16 빼기 9.6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6.4V가 되죠. 그렇죠. 6.4V가 되고 VB는 어떻게 되냐면은 VB는 어떻게 됩니다. VB는요. VB 16 빼기 2가 아니고 20이죠. 20. 20I2 이렇게 되네. 그렇죠. 20이니까 20 곱하기 25분의 8이죠. 그렇죠. 20 곱하기 25분의 8이니까 5. 16 빼기 5분의 32. 16 빼기 6.4니까는 9.6V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플러스를 만들어 줄려. 얘를 B라 얘를 A라고 할까요? 그렇죠. AB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지금 B고 A라고 합시다. 예. 플러스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고 예, B고 A니까 VAB가 VA 빼기 VB니까요. 그러니까 3.2V 이렇게 되죠. 전류는 어떻게 흐르냐면은 이쪽으로 흐르죠. 이쪽으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RTH를 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RTH는요. 두 번째는 이제 세분한 저항을 구하는데 A에서 B로 바라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종속 전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원래는 이제 A에서 B 사이에 이제 전압을 걸어서 이제 발생하는 전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로서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되는데 독립 전원밖에 없기 때문에 A에서 B로 바라본 저항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번 그려볼게요. A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A에서 가가지고 A에서 간 다음에
이 두 개로 쪼개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얘가 A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렇죠? 20옴하고 30옴으로 이렇게 쪼개지죠. 그렇죠? 20옴이고요. 얘가 30옴이죠. 그렇죠? 얘 쪼개진 다음에 이제 얘는 쇼트를 시켜야 되겠죠. 쇼트를 시켜야죠. 독립 전압은 쇼트 시키고 전류는 오픈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 갔죠. 그렇죠? 얘도 여기까지 갔죠. 근데 얘가 쇼트니까 얘하고 같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60옴하고 40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어떤 이제 합 등가 저항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얘는 우리가 20하고 그렇죠? 30 그렇죠? 그 A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C라 하고 얘를 D라고 하면 C하고 D하고 지금 같죠. 연결돼 있죠. 이게 쇼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C하고 D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60옴이 되고 40옴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B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등가 저항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RTH가 RAB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얘가 20옴하고 30옴의 병렬 저항하고 그렇죠. 60옴하고 40옴의 병렬 저항이 이렇게 더하는 거죠. 이 두 개는 또 병렬 이거 두 개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1이 되고 이제 얘는 이제 25옴의 컨덕턴스가 20분의 1이고 더하기 30분의 1이 되고 그렇죠. 더하기 얘는 60분의 1 더하기 40분의 1의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앞에 거 하면은 양변에 60을 분자 보면 60 곱해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3 더하기 2니까 3 더하기 2가 되고 그렇죠. 60 이렇게 되고 더하기 120을 곱하죠. 120 곱하면 2 더하기 3이 되고 12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분의 180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36옴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븐한 장 36옴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는 3.2V죠. 그렇죠. 3.2V가 되고 그리고 세븐한 저항이 지금 36옴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지금 14옴이 검류 내부 저항이 14옴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검류계의 내부 저항이 14옴이니까 이게 AB가 이렇게 되고 그렇죠. AB 사이에 이제 검류계가 연결돼 있는데 이게 지금 14옴이고 이게 내부 저항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체가 검류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전류를 구하라고 했죠. I는 어떻게 돼? I는 14 더하기 36분의 3.2V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3.2V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50분의 3.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50분의 3.2니까 3.2에서 50이죠. 그렇죠? 0.0이 되고 또 0이 되겠죠. 0이 되고 64 0.064 암페어 이게 답이겠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얘를 갖다가 64mA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독립 전원의 실제 모델링 하는 거하고 그다음 피스톤 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저항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피스톤 이제 브릿지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 전력 전달하기 위한 어떤 저항 구하는 방법이나 최대 전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회로 이론 직류회로완의 이론 수업을 다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상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